계속해서 경남에서 전해드립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올해는 희망과 행복을 이야기하기엔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특히 소비 감소와 환율 상승 등으로 살림살이를 낙관하기 더 힘든 만큼 신속한 정치 불안 해소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매출 220억 원을 기록한 창원의 한 자동차 기계 부품 생산업체. 올해 매출 목표로 250억 원을 정했지만 생산 비용 불확실성이 고민입니다. 전력이라든지 자재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납품 단가는 홀딩되어 있는 상태니까 지속적으로 제조업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급격한 환율 상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정책 변화 등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경제는 조선과 방위산업 수출 증가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문제는 도민들의 살림살이입니다. 지난해 경남의 지역 내 총생산은 약 138조 원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지만 1인당 개인소득은 2,189만 원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경남 개인사업자 폐업자 수는 5만 3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12.8%나 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촉발한 탄핵 정국으로 소비 심리가 급감한 것은 더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특히 이제 그 소상공인들, 우리 주변에 흔히 뵐 수 있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경남이나 전남 이쪽이 더 빠르게 어려워지고 있고. 경상남도는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개선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복지 제도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2025년 우리 경남도의 도정 슬로건은 공존과 성장, 희망의 경남입니다. 공존은 우리 도민들이 함께 행복 지수를 높이고. 경남 도민들은 대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신속한 국내 정치 불안 해결과 안전하고 평화로운 한 해가 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최근 넉 달 동안 전국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 바로 명태균 씨입니다. 대통령 부부와 직접 소통해온 명 씨가 정치권을 향해 쏟아낸 말들과 주변인들의 폭로는 지난해 정치권을 뒤흔들었는데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한 언론 보도로 이름을 드러낸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의 월급 절반을 받아왔다는 폭로로 시선은 2년 전 보궐선거로 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대선 여론조사의 대가성 공천이라는 주장. 돈을 받아오겠다 하고 가셨는데 돈을 안 받아왔고 그 결과 이제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오셨습니다. 거침없던 명 씨의 말이 더해지며 파장은 커졌습니다. 선관위 수사 의뢰 9개월 만에 이루어진 압수수색, 늑장 수사라는 뒷말을 낳았습니다. 김종인, 이준석, 홍준표, 오세훈, 박완수 등 유력 정치인과 관계해왔다는 명 씨. 급기야 윤 대통령과 명 씨 사이 통화 녹음본까지 공개됐습니다. 제가 김영선이 경선장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보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공천에 관한 얘기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했다면은 당에 그냥 이미 정해진 얘기. 명 씨도 의혹을 부인했지만 왜 여러분들이 쓴 그 허위 보도 가짜 뉴스를 갖고 제가 왜 조사를 받아야 됩니까? 검찰이 명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대통령 부부와 통화 녹음 내용까지 확인하며 공천 개입 의혹은 짙어졌습니다. 그 사이 국민의힘 중앙당사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습니다. 선거판을 짜는 마케터, 스스로를 그림자라고 한 명태균 씨. 내가 하는 거는 그림자라니까. 왜 그 그림자니까 그림자를 뒤에서 못 보잖아요. 넉 달 동안 정치권을 뒤흔든 명 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창원 국가산단 개입과 대선 여론조사 무상 제공 등 규명해야 할 것들이 쌓여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는 대통령 부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최근 창원시가 관리하는 하수 처리 시설에서 유해가스 질식 사고로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경남에서는 2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로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가정에서 나온 하수 40만 톤이 모이는 창원시 한 하수 예비 처리장입니다. 하수에 섞인 물티슈 등을 걸러내는 설비 앞에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설비를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황화수소 질식 사고를 당한 건 지난달 27일 오전 11시쯤 60대 노동자 1명이 숨졌고 또 다른 노동자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하수에 찌꺼기를 제거하는 기계에서 뿜어져 나온 유해가스에 순식간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설비는 유해가스 발생 위험 시설로 지정됐지만 노동자들은 규정에 맞는 안전장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해가스와 산소 결핍을 막는 송기 마스크는 배치되지 않았고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 측정도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책정된 안전관리비는 한 달 12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저희들도 상시 여기 출입을 하는 장소고 하면서 뭐 크게 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상시 측정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창원시 하수도 사업소와 2천만 원의 용역 계약을 한 업체 소속으로 매일 10분가량 설비 청소를 해왔습니다. 사고 당일 청소 시작 이후 쓰러진 노동자가 직접 신고하기까지 1시간 반이 걸렸지만 이를 목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밀폐 공간 작업 때 감독 공무원이 현장을 감독해야 한다는 경상남도의 권고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경상남도라든지 그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서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창원시와 용역업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인구 감소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KBS 창원의 새해 연속 기획입니다. 저희 KBS 창원 취재진은 해외 사례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해법을 찾아봤는데요. 호주에서는 외곽 지역 주정부 후원 비자 제도로 이민자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햇살이 내리쬐는 바닷가에서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 호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브리즈번에서 120km 떨어진 관광도시 선샤인 코스트입니다. 콜롬비아에서 온 데이비드 씨는 호주에서 만난 아내와 2년 전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도시 시드니에서 살았지만 비교적 외곽 도시로 옮겨온 것입니다. Yes, but job opportunities in Sydney are smaller, reduced. Up here, they need more people. So for you, it's much easier to find a job up here. Moved out up here, find a job. 건축학교에 다니는 데이비드 씨는 졸업 뒤 외곽 지역 후원 비자 프로그램으로 비자를 받을 계획입니다. 호주 정부가 약 30년 전부터 도입한 외곽 지역 주정부 후원 비자. 기존 연방 정부에서 비자를 발급해 주던 것과 달리 주정부가 주도적으로 비자를 발급합니다. 대신 지역에 필요한 직업군에 정해 관련 숙련 노동자만 인정해 줍니다. 관광산업이 발달한 이곳 선샤인 코스트는 레스토랑이나 카페 매니저 또는 요리사와 같은 관광산업과 관련된 직업군이 외곽 지역 후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마다 필요한 노동력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년을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면 영주권 신청 자격도 받습니다. 분명 지방으로 인구 유입의 효과는 있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받은 뒤 다른 대도시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지방으로 사람들을 계속 보내긴 했어요. 20년 동안. 근데 그 속도에 비해 그 지방의 인프라라든지 소셜 서비스라든지 하우징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삶이 좀 불편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민자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비자 제도. 실제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프라와 일자리 구축 등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사천시에 들어설 우주항공청의 신청사 입지가 다음 달 말쯤 결정됩니다. 사천시는 지난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신청사 후보지를 3곳으로 압축한 우주항공청이 다음 달 말 행정안전부에 최종 입지 선정 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주청은 애초 지난해 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었습니다. 하동군은 지난해 세계 11개 나라에 쌀 518톤을 수출해 경남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동군의 쌀 수출 실적은 2023년과 비교해 5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동군은 올해 쌀 수출 700톤을 목표로 수출 지원 예산을 2배로 늘리고 기존 상품과 별도로 고급 쌀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함양군이 산악 완등 인증 사업인 오르고 함양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르고 함양은 한 해 동안 지리산과 남덕유산 등 해발 1000m 이상 15개 산을 등산하고 모바일 앱에 인증하면 지역 상품권 최대 4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사천시가 새해부터 참전 명예수당과 보훈수당 등을 인상합니다. 참전 명예수당은 기존 매달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국가보훈보조수당은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며 전몰군경 유족에게는 매달 10만 원으로 기존보다 3만 원 인상해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간추린 경남 소식입니다. 지난해 경남의 인구 순유출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경남의 순유출 인구는 8,700여 명으로 2023년에 15,000여 명, 2022년 17,000여 명과 비교해 크게 줄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청년 인구 이동이 줄고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도 순유출 규모가 예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오늘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자 내란 동조 행위라며 윤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사이 내란 관련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체포를 촉구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인터넷 기사 댓글에 민주당사를 폭파하겠다는 글을 쓴 혐의로 6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관련 기사에 탄핵이 이뤄지면 민주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주거지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폭파 위험성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고환율 여파로 영향을 받는 여행업계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섭니다. 경상남도는 오늘부터 경남 관광기업 지원센터에 상담 창구를 열고 업체별 피해 규모를 확인해 맞춤형 지원을 합니다. 또 여행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긴급 경영자금 900억 원도 투입해 업체당 최대 1억 원을 저리로 빌려줍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창원 컨벤션센터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50대 경비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숨진 경비 노동자가 용역업체 측과 고용 승계 과정에서 갈등을 겪다 오는 3월까지만 근무할 것을 통보받아 힘들어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9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 박성호 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가 취임했습니다. 박성호 신임 청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2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박 청장의 임기는 2027년까지로 파행을 겪고 있는 웅동지구 사업의 정상화와 경제자유구역 확대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해를 맞아 KBS 창원방송총국의 하태석 총국장이 진주방송국에는 최재훈 국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신임 하태석 KBS 창원총국장은 지난해 이어졌던 국가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 KBS가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경남도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방송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창원총국은 행사에 앞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탄핵 정국과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2025년 올해 경남 경제와 투자 유치 전망,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오재호 원장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이 벌써 설립 5년 차를 맞았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은 일자리 사업을 발굴 수행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육성 지원하면서 투자 유망 기업 발굴과 투자자 분석을 하는 일을 담당하는 경상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2020년 7월 10일 경남경제진흥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에 경남투자경제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투자이치 기능을 도입하였고 23년 6월 5일에는 투자경제진흥원 부설로 경남투자청을 진주에 개청하였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현재 경남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주도하는 투자유치 전문기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동안 어떤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연간 1,500여 명에게 일자리 창출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흥원은 경상남도 공식 인터넷 쇼핑몰인 이경남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0년만 해도 그 매출액이 연간 20억 원 정도였는데 21년 저희 진흥원이 인수한 이후에 22년부터 3년 연속 100억 원 수준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부문에서는 23년 6월에 투자청이 개설한 이후에 누계로 5,313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서 1,327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근데 올해 2025년은 대한민국 경제가 좀 힘든 시기를 맞이할 거라는 우울한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탄핵 정국 속의 올해 경남 경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국 경제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 그리고 국내의 구조적 문제들이 맞물리면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경남 경제는 강한 지역적 기반과 주력 산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방위산업, 또 원전, 조선, 우주항공 등 전통적인 제조업에 기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제조업이 첨단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정학적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제회사기구에서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각 저희들의 방위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원전 그리고 우주항공산업 또 조선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물론 단기적으로는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가 상당한 충격을 미칠 수도 있지만은 경남은 산업 기반이 공고하고 또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다 극복을 잘 하고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의 기업들과 또 지자체 그리고 우리 도민들께서 같이 잘 협력해서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다면은 2025년은 경남 경제가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해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셔서 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오는 20일이죠.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2025년 경남의 투자 유치에는 무리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고관세 등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이 실행되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관세 회피를 위해서 미국 현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등 경남을 포함한 대한민국 산업계 전체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업들의 투자 결정 요인에는 단지 관세만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남은 세계의 공장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유치 수요를 경남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산업이라든지 원전, 방산, 조선, 기계 등 저희들이 입지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글로벌 가치사슬을 잘 분석하여서 저희들이 산업별 맞춤형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남도에서 전국 제1호 관광형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신청하였고 마산항 국제 크루즈 전략 기항지 육성 계획 등을 발표하였는데 이런 호재를 발판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광 분야에서 좋은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경남의 여러 일자리 창출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투자 유치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낮 동안 온화했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기온이 다시 낮아집니다. 내일 창원의 아침 저녁 기온은 영하 1도로 예년 수준을 보이겠지만 체감 온도가 영하 7도까지 떨어져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 강하겠고요. 한낮에도 6도에 그치면서 무척 춥겠습니다. 한편 동부를 중심으로 연일 대기가 건조합니다. 창원과 김해에는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특히 내일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까요.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경남의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영하 1도, 밀양이 영하 4도로 예년과 비슷하겠는데요. 한낮에는 창원이 6도, 창녕이 5도에 그치면서 오늘보다 4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영하 3도, 합천이 영하 4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는데요. 한낮에는 거창이 4도, 하동 6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영하권 추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지만 새로운 시작을 내딛는 여러분 곁에 늘 함께 하겠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